전에는 이런 곳은 눈길도 주지 않았던 저였는데 이제 슬슬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지 이런 곳에서 글을 보는 게 재미있어지네요. 거기다 저에게 답답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남성들이 자신의 치부를 밝히는데 쉽지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참아가며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은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술 한잔하며 친구와 대화하듯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기분이 나도록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남부럽지 않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여유가 있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딱 중상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제법 여러 명의 사원을 둔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노력만큼이나 운 또한 따라준 결과였죠. 그 덕에 또래 친구들이 이제 막 사회초년생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업무 외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성과 2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또 그 당시 우리 두 사람 모두 결혼 적령기다 보니 지금 이 나이에 만나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물을 넣어가듯 사는 거라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동안 다툼을 한 걸로 따지면 한 손가락이 꼽을 정도였으니 결혼 생활 역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혼생활 1년 동안 다툼 한 번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말이죠. 아내는 임신 전 저와 대화를 나누며 상상했던 모습과 달리 아이를 가진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계획하에 가진 아이였는데도 말이죠. 전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고 최대한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역시 임신은 처음이다 보니 몸에 생기는 변화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가도 만나보고 임산부에 좋다는 건 무조건 해주며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제가 밖으로 나가 회사 일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상주하시면서까지 아내를 돌봐주었지만 눈에 띄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장모님의 노력으로 출산 때까지 뱃속 아이와 아내는 무사할 수 있었고 아들 정우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죠. 저와 아내 서로 각각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에 힘든 시간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우를 출산한 후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죠.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며 겪은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아들과 저에게 표출하곤 했죠. 전 괜찮았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우는 이제 막 태어나 엄마에게서 무한한 모성애를 느껴야 하는 상황에 버려지다시피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며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정우를 부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적인 경향과 정신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제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사업을 직원들에게 맡겨놓다시피 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내는 정신을 차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도 이혼을 반기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저와 정우에게서 벗어났다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우와의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었죠. 그런 전처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저에게는 보살펴야 하는 아들 정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정우를 돌보는데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사업도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갔죠. 또 모자란 육아 실력으로 인해 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정우에게도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장님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 생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의 저보다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나이 든 부모님께서도 또 아들 정우도 고생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곧바로 업체를 통해 부모를 소개받게 되었죠. 아이를 돌봐줄 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는 날, 젊은 여성분이 집으로 들어오시길래 당연히 업체 관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이를 맡아주실 부모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 부모의 모습에 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여성분이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일이 많을 거고 신경도 쓰일 것 같았거든요. 또 혹시나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그날 온 부모를 바꿔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게 연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집을 찾아온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종우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 말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우를 돌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저에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었어요. 정우와 똑같이 생긴. 그런데 저희 집 형편이 안 좋다 보니 엄마가 아직 말도 못하는 동생을 다른 집에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정우를 본 순간 제 동생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래전에 다 지웠다고 생각한 죄책감 같은 게 다시금 올라와서 정우를 정말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불편하시다고 어떻게 제가 정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께서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제가 돈 같은 거 받지 않고 할 테니 그냥 정우가 걸어다니고 옹알이 할 때까지만 돌보게 해주세요. 과거의 저였다면 여자의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결혼과 이혼을 하며 많은 일을 겪게 되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연씨를 처음 정해줬던 것처럼 부모로 고용하게 되었죠. 우려할 일은 저만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부모로서 정우를 돌봐주게 된 수연씨는 정말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또 아이 관련된 일만 해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남자 혼자 살며 부족한 저희 집 살림을 살뜰히도 챙겨주었습니다. 집안 정리는 당연했고 텅 비어있거나 항상 밖에서 사던 음식들로 가득했던 냉장고가 수연씨가 직접 손수 만든 반찬들로 채워지곤 했죠. 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규칙적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땐 아침이 가까워진 새벽에 집을 들어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하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수연씨는 제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마음 편히 볼일을 보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항상 불만과 짜증 한 번 없이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줬죠. 덕분에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일하는 환경이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수연씨를 더 챙겨주려고 했죠. 그러다 제가 수연씨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큰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라 제 몸과 정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고 와서 수현 씨와 교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잠깐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곤 기억이 끊겼죠. 눈을 떠보니 제가 다시 침대에 굳게 누워있더라고요. 머리에는 물수건이 얹어져 있었고요. 의식을 찾으며 끙끙거리는 제 인기척이 들렸는지 수현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쉬는 날일 텐데 수현 씨가 오늘 여기는 어떻게? 어제 사장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우는 울고 있고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어서 들어와 보니 사장님께서 침대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고마워요, 수현 씨. 수현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덕분에 몸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부르면 테니까 그만 가보셔도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우선 지금은 제가 보답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쨌든 일을 하신 거니까 이거 받으세요. 나중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따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일하려고 온 거 아닌데요. 사장님께 별일 없어서 다행이고 전 정우랑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건데요. 그날 수현 씨의 행동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수현 씨를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죠. 제 마음에 수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게 된 거예요. 이후 저는 수현 씨를 이성으로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고맙고 좋았지만 다른 것보다 정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 혼자 다른 상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마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수현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이를 되돌릴 수가 없었으니 혼자 이끌어하며 고민하는 날들이 길어졌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 집에서 겹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수현 씨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수현 씨가 저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보고 거절을 당하며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자 싶었죠. 그렇게 하게 된 데이트 신청을 수현 씨가 받아주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또 수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수현 씨가 일을 하는 장소가 저희 집이다 보니 매일 마주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 똑같이 정호에게 잘하는 수현 씨를 보며 일찍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그건 수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을 먼저 해주며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었죠. 그렇게 가족으로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될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걱정 없이 행복한 앞날을 상상하고 있던 우리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죠. 어디서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이전까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 행복한 앞날을 망치려는 듯 이제까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던 사람이 친권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할 때는 교섭권도 필요 없다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친권? 당신 아이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해? 이제 와서 당신이 필요하면 가져가도 되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줄 알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쪼르르 쫓아온 거잖아. 나보고 행복하지 말라고. 당신처럼 불행하게 지내라고. 그래, 잘 알고 있네. 맞아, 나 당신이 불행하길 원해. 그래서 이 결혼 막을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고. 나같이 미친년이 붙어있는데도 당신과 결혼을 선택하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당신을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언제든 나타나서 앞길 막을 거라고. 너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이혼 너 때문에 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냥 당신도 당신 삶 살면서 행복하면 안 돼? 그리고 정우에게 비어있는 엄마 자리 채울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정우 친모 아니야? 그러면 정우에게 어느 게 더 행복할지 생각해봐야지. 그래, 나 걔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만 불행하게 만들면 돼. 아니면 정우 걔 행복할 수 있게 어디다 보내던가. 당신만 나한테 고통받으면서 살면 되겠네. 막무가내인 전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 생긴 불상사였으니까요. 아내는 묵묵히 제 곁에서 정우를 돌봐주며 있었지만 전처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런 아내를 보며 어떻게든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를 떼어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나중에는 제 아내 될 사람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너구나? 너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년이야? 근데 이 년 봐라. 보통이 아닌 년이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야, 너 앞으로 2년 전년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결혼 포기해. 너 이 새끼 돈 보고 결혼하는 거지? 돈 쫓아가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떨어져. 나 절대 이 새끼 행복해지는 꼴 못 보거든? 너한테 아무런 감정 없으니 내가 너까지 미워하기 전에 떨어지라고. 알았어? 집 밖을 안 나갈 수 없었으니 하루에 한 번꼴은 꼭 그런 일을 겪곤 했습니다. 제가 전처를 뜯어말리고 경찰을 불러도 지독히 저 아내를 괴롭히려고 했죠. 결국 경찰의 출동이 여러 차례 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경찰 측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고 했죠. 저도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처가 저희들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내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이후 아내는 저희 아내로서 또 정우의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며 제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정우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가사를 꾸려갔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꿈꾸었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전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정우가 제법 자란 뒤라 어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전처럼 전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 전처를 저희들 주변에서 내쫓아내려고 했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이따 짓거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 몰라? 따라와. 정우에게 당신 영향 하나라도 끼치면 나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 웃기는 소리 하네. 정우 위하는 척 하지마. 지금 당신 손으로 정우 망치고 있으니까. 아직 그 여자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봐? 쓸데없는 소리 할래? 당신 지금 우리 집 찾아온 거 범죄라는 거 알지? 그래도 내가 예정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는 묻지 않았는데 이번엔 안 되겠다. 어디 계속해봐. 교도소에 보내줄 테니까. 그거야 당신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당신 아내 있잖아. 굉장히 위험한 년이더라. 나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 내 생각에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갈 사람 같진 않은데. 아마 저 년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겠지. 당신은 바보 등신처럼 속고 있는 거고. 저 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년들보다 더한 년이야. 그거 알아? 당신 어디 술집 년보다 못한 년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 년이 정우를 제대로 돌보기는 하겠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이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괜한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도망이나 가. 이미 경찰한테 연락했으니까. 그거야 당신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게 웃겨서 그렇지. 이걸 알아야 당신이 당신을 더 원망하니까. 전처는 이유 없는 복수심에 정신이라도 놓은 건지 입에 담기도 뭐한 말을 하며 제 아내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전처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분노를 아무 곳에나 퍼붓는 것 같아 내심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사랑했었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으로 인해 지금의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몇 차례 집을 더 찾아와 악독하게 구는 전처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여 저희들 곁에 올 수 없도록 했죠. 나중에는 혹시 몰라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두고 전세를 구해
잠시 피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전차는 더는 저희를 쫓지 않았습니다. 쫓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을 위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이제 더는 전처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다시 마음고생이 많았을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했죠. 아내는 그런 일을 재차 겪어대면서도 흔들림 없이 정호를 잘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자식처럼 정호를 돌봐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의 미래를 위해 영국으로 축구 유학을 보내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아내의 권유로 정호가 축구를 배우고 있긴 했었지만 단순 체육 활동이라고 생각했지 축구 선수의 길을 원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호에게 들은 바로 정호는 저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에게 장래희망을 고정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조기 교육을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유학까지 하면서 말이죠.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정호 이제 초등학생이야. TV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거 하고 싶다고 말할 나이라고.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 꿈 결정하고 그걸 우리가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영어 배운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 좋은데 아직 너무 어려. 당신 정우가 다니는 축구교실에 와보고 말하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 하루라도 일찍이 선진축구를 배워야 한다고 난리야. 재능이 엄청나다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여러 경험을 시키려고 영국에 보내자고 하는 거야. 거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축구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한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몰라? 엘리트 축구. 축구부 들어가면 공부는 놓게 되잖아. 나는 뭐 잠깐 혹해서 말하는 줄 알아? 정우 위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마침 정우 다니는 축구센터가 축구 유학도 연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보장해준다고 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운동은 어릴 때 익혀야 된대. 기본기가 잘못 몸에